자, 이제 단원별 예상문제 제2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1강에서 했던 것처럼 영역별로 우리가 총 30문제씩 나누어서 가는 건데요. 우리가 1회차의 과정들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언어와 국어가 있었고, 두 번째 말소리 의문론, 세 번째 단어의 형성 형태론인데요. 이제 16번부터 시작하는지라 합성어, 파생어 관련 문제들이 많고요. 또 20번 지나서 21번부터 30번까지는 또 전체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난도 문제들이 조금 보여요. 16번도 개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한 끗 차이, 그 하나가 무엇인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모두 합성어를 찾는 건데요. 어근과 어근의 결합, 실질과 실질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저기 있는 사례 중에 우리 표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통과 조림의 결합인 합성어. 물론 2차적인 단계예요. 조리다라고 하는 어근에 미음이라는 접사가 들어간 1단계는 파생어였지만 2단계 최종적으로 합성어가 된 거고요. 자, 굳세다도 보니까 굳다, 세다. 그래서 통조림은 이제 명사가 된 통사적 합성어지만 굳세다는 어간과 어간이 결합된 비통사적 합성어. 이미 굳세다, 검푸르다, 노푸르다, 오르내리다 뭐 이런 거 이제 같은 성질이라는 것 아시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합성어가 보이는데요. 치키다라는 거하고 올리다가 결합되어 있는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치켜 올리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 끌어올리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칭찬하다라는 뜻으로서 추가 표준어가 된 사례이니까 추워주다, 추워올리다와 함께 더불어서 지나치게 칭찬, 오늘따라 나를 치켜 올리다, 축혀 올리다, 치켜 세우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합성어로서 모두 그러면서 표준어로서도 뜻이 두 가지가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정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를 보니까 햅쌀은 그해 난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접두사 햇이 들어간 쌀 관련에는 어두자음군 비읍 시옷이었던 15세기 어원상 비읍이 밑으로 들어가서 접두사 햇의 형태가 된 거예요. 그해 난, 햇콩도 있어요. 햇쑥도 있어요. 아니면은 햇과일, 햇곡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다 접두사고요. 자, 밑보다도 보면 어원상으로 보면은 밑 플러스 브. 이때 브라고 하는 것은 특이한 전미사라고 봐야 되겠죠. 믿을 수 있다, 믿음성이 있다라고 했던 믿 플러스 전미사 부가 결합된 파생어인데요. 반대의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쓰이죠. 믿부지 않다, 뭔가 믿음직하지 않다라는 부정적 의미. 믿보다는 좋은 거고요. 이것의 같은 말이면서 동시에 파생어인 믿었다라는 말도 있었죠. 역시 믿어온 것은 좋은 것, 역시 어원상으로 보았을 때 믿 플러스 업이라는 전미사, 이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뜻은 같은 믿어온 사람, 믿음성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은 좀 믿업지가 않아, 믿음성이 없어. 이렇게 해서 긍정, 부정까지 합성어, 파생어까지 형태소 나누는 것까지 의미까지 하면 진짜 시험에 나올 게 굉장히 많은 단어입니다. 휘감다는 마구 감다라는 접두사 휘예요. 이것을 이제 오답으로는 휘다 감다, 마치 굳세다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전혀 아니고요. 휘감다, 휘돌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마구 도는 접두사 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휘감다, 휘돌다. 자, 보는 아까 우리 했으니까 사람을 나타내는 잠보, 게으름 보, 꾀보 이렇게 쓰이는 전미사 보. 웃었다는 그런 뭐예요? 이거는 단일어잖아요. 이게 단일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형 웃다의 활용일 뿐이에요. 단순 어간에 다가오는 것을 단일어라고 했어요. 시나브로처럼 형태소 하나인 단일어도 있지만 웃다처럼 형태소는 2개여도 기본형 단어. 단순 어간에 다가오는 웃다, 웃고, 웃는. 심지어는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어시 들어갔다 하더라도 웃다에서 온 거니까 형태소는 3개지만 단일어라고 한다는 거죠. 단일어는 형태소 하나 플러스 어간에 다가왔을 때, 단순 어간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먹이다, 잡히다, 웃기다, 울리다처럼 이 히리기 우구추가 들어가면 그거는 접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어간에 다가오는 것만 단일어라고 봅니다. 자, 합성어의 개수 문제였었고요. 답은 3개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어렵다, 막 심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만 잘 체크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다 보면 분명한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어요. 특이하고 이상한 합성어, 파생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중에 파생어들 잘 보시고. 자, 17번 합성어의 종류라 함은 결국 기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까도 의미에 따라서라면 대등, 종속, 융합이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서라면은 이것은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데 지금 대등종속 융합의 의미에 따른 문제네요. 그랬더니 해석해보면 알죠. 아버님의 춘추가 어떻게 되시냐라는 것은 결국 나이 연세를 높여서 일컫는 말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 뜻 A와 B가 만나서 C라는 뜻으로 변하게 되는 융합 합성어의 전형적 사례. 원래 춘추 말고 많이 했던 것은 모순, 창과 방패에서 앞뒤가 맞지 않음으로써의 융합 합성어. 아니면 순우리말의 쥐뿔, 쥐의 뿔이라는 의미였겠지만 아주 조금 쥐뿔도 없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니까 융합 합성어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논밭은 논과 밭이기 때문에 대등, 꽃반지는 꽃으로 만든 반지를 말하므로 꾸며주는 종속, 마소는 말과 소를 뜻하는 동물 두 가지이므로 대등 합성어가 됐다는 점. 역시 대등 종속 융합은 그래도 제일 좀 편안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개념인데요. 의외로 오답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최소에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의 단위라는 느낌이라는 거. 최소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 결국은 최소의 자립 형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립성의 최소 단위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자립성의 최소 단위는 결국 단어를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단어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자립성 플러스 예외인 조사라고 했어요. 예외라고 말하는 것은 조사는 의존적이니까 형식적이니까 하지만 조사는 분리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어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립성 플러스 분리성, 분리성이 있는 것이 조사, 철수, 가, 밥, 을 이렇게 쓰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틀렸을까요? 어절은 띄어쓰기의 최소 단위이며 형태소는 의미의 최소 단위라고 했죠. 형태소는 자립인 것도 있지만 의존적인 형태소도 형태소로 보기 때문에 자립성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은 형태소가 될 수 없어요. 음절은 글자의 최소 단위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숨어있는 것도 크거나 같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형태소나 단어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형태소도 의미의 최소 단위, 단어도 의미의 최소 단위라는 유사성은 돼요. 아버지도 형태소고 아버지도 단어잖아요. 신합으로도 형태소고 신합으로 단어죠. 하지만 거듭 자립성이라는 말을 쓰면 대표적인 기본형 단어 먹다만 보더라도 먹다는 먹다 자체가 한 단어죠. 하지만 형태소로는 어간과 어미, 즉 어간은 의존이며 실질. 다시 한번 다는 어미니까 의존이며 형식 형태소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자립성 기준으로는 단어만 제한해서 일단 설명하는 게 맞더라라는 겁니다. 자, 19번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문제 풀면서 닮으시다 할 때, 닮으셨다 형태소 계산할 때 의시, 시를 제가 이 형태라고 했는데요. 바로 여기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 형태라는 말에서는 형태는 다를지라도 의미가 같은 것. 그래서 결국은 자리가 같은 것, 자격이 같은 것, 이것을 동일한 형태소로 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 형태가 아닌 것을 이야기했는데 원래 이제 숨어있는 것은 의문론적 이 형태라는 말을 쓴다고 했고요. 의문론적 이 형태도 기본적으로는 한 3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조사의 이 형태, 어간의 이 형태, 어미의 이 형태 이런 식으로 어간, 어미의 이 형태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조금 더 살펴보되 조사의 이 형태는 우리가 많이 쓰는 이가, 은는, 을을 또는 와, 과, 뭐 이다, 다 이런 것들이 결국 선행 의문을 보고서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받침 있냐 없냐를 보라는 거예요. 자, 어간의 이 형태는 불규칙 활용할 때 듣다여야 되는데 듣다가 뭐 들어서 이렇게 바뀔 때 있잖아요. 다라는 어간 뒤에서의 어미의 형태가 듣다, 드더 이래야 되는데 형태가 변하는 거. 뭐 집을 짓다여야 되는데 집을 지어 이런 식으로 다가 왔을 때 불규칙 활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디귿, 비읍, 디귿, 비읍, 르, 우불규칙 이런 불규칙 활용 등에서 했었잖아요.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이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자, 어미의 이 형태는 오늘 했던 거니까 뭐 시나 의시 이런 거 해도 되겠죠. 시와 의시가 받침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또는 모음조화에 의한 아의 이 형태, 모음조화에 의한 앗의 이 형태 이런 것들도 다 이 형태라는 종류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수능에서도 2번이나 활용된 적이 있었고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도 역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이 형태라는 거 꼭 기억하라고 제가 강의 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같은 을처럼 보이지만 이게 조사였을 때는 이 형태가 되죠. 즉 다시 저는 형과 누나를 예로 많이 들죠. 받침이 있고 없어니까 형을 그럴 때는 을이고요. 누나를 그러면 르를 써야 되잖아요. 이런 게 자격이 같아요. 자리가 같아요. 이런 이 형태인데 하지만 잘 보면 사과를 먹었다라는 거는 목적격 조사에 해당이 되고요. 하지만 저녁에 먹을 밥이 없다 할 때 을이라는 것은 바로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이야기하죠. 관형사 형태의 성질을 바꾸는 어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형태가 아니라 그냥 아예 다른 것이죠. 지금 뭐 의미가 같아야 된다고 했지만 의미도 다르죠. 분포하는 자리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양만 약간 을을 이렇게 약간 함정으로 보일 뿐이지 전혀 달라요. 그럼 은는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앞에서 했던 것 중에 I am, 나는 할 때 조사인 는과 하늘을 나는 새, 플라잉의 는은 전혀 다르죠. 그런 게 이 형태가 아니에요. 하나는 조사고 하나는 어미니까요. 그래서 조사와 어미의 차이는 이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선행되는 것에 따라 받침이 있고 없음에 은는 이 형태 조사 맞고요. 역시 양성에 날았다, 음성에 걸었다 이런 조사의 어미의 이 형태가 at으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죠. 와과의 받침이 있고 없음에 따라 개인적으로는 시와 의시 때문에 아까 형태소에서 분명히 틀렸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가다 그러면 가시다. 그러나 닮다 그러면 닮으시다 이런 게 형태소가 같은 이 형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조사의 이 형태. 어간의 이 형태, 어미의 형태. 원래는 이제 조사의 이 형태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지금 2번도 조사처럼 눈에는 보였지만 잘 따져보니까 하나는 조사, 하나는 어미였던 것이죠. 자, 19번이었고요. 20번으로 갑니다. 자, 합성어의 형성 방법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 자, 이거는 뭐겠어요? 같은 합성어지만 이제 통사냐 비통사냐라는 이야기죠. 자, 이 자리에서 지금 통사, 비통사를 설명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말의 어순이나 문장 구조와 일치하는 것은 통사적 합성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건 알고 있으시고요. 특히 비통사적 합성어 3가지 이렇게 제가 숫자로 손가락 3개만 딱 던져주어도 여러분이 바로 딱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딱 던지면 여러분이 낚이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어간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것. 두 번째, 어간 뒤에 다시 어간이 오는 것. 세 번째, 부사 뒤에 명사가 오는 것. 한자 어순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제일 마지막 7급 단계라서 기본적인 3가지만 확인하고 분석하면 됩니다. 자, 이래서 따져보았더니 정답 3번에서 그래도 많은 큰 집, 크다의 니은이 와서 관형어가 체연을 꾸며주는 거고요. 한 번이라는 것도 원래는 관형사 한에서 의존명사 번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통사적 합성어, 아주 흔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큰 집은 붙여 쓰면서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친척집에서의 큰아버지 또는 뭐 큰할아버지 이런 옛날의 첫 번째 그런 가문의 집안을 우리는 큰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다 아울러 사전에 보면은 교도소의 은어로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빵에 갔다 왔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큰 집에서 좀 살다 왔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합성어예요. 하지만 이제 한 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품사로 보게 되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 번 만나자 이렇게 하는 부사로 쓰이는 붙여 썼기 때문에 횟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한 번, 2번, 3번일 때는 띄어 쓰는 거고요. 이때는 밥 한 번 먹자, 우리 언제 한 번 만나자, 이번 시험 한 번 치러봤어 하는 기회 있을 때 아니면 시험 삼아 이런 뜻의 품사가 부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 번은 꼴로 쓰이게 됐을 때를 명사로 보거든요. 그러나 붙여 쓰는 순간 합성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고 어순에 비춰본다면 우리말의 어순, 수식어, 피수식어의 어순으로 되어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뛰놀다는 뛰어놀다의 어미가 없기 때문에 비통사적이고요. 떠오르다는 뜨어오르다의 중간에 어미가 있으니까 통사적 합성어죠. 합성어는 합성어인데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들의 부사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 스미 어에 어미가 있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라서 2개가 다르고요. 자, 늦더위는 사전에는 뭐 파생어의 사례로도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어로는 어간의 명사로 보는 비통사적 합성어. 바로 늦다를 어근, 실질적 의미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늦더위 아니면 늦가을 또는 늦겨울 이런 것처럼 늦은이라는 뜻을 더해준다라는 어근으로 보되 또 사전에는 접사의 늦이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껏 수임하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100% 합성어이자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자, 맛있다는 맛이 있다라는 조사가 지금 빠진 거잖아요. 조사가 빠진 것은 100% 통사적 합성. 왜? 우리말은 조사가 빠질 수 있고 어순으로 갔을 때 주어 서술의 어순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맛이 있다의 맛있다. 아니면 힘이 들다의 힘들다. 앞에 서다의 앞서다. 본을 봤다의 본봤다처럼 이렇게 조사가 빠진 것은 100% 통사적 합성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합성어인 것은 맞지만 통사, 비통사가 섞여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합성어의 형성 방식이 다르다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20번이었고요. 나머지들도 모두 통사적 합성어에만 제가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21번입니다. 자, 역시 의문 현상과 사례 연결되지 않은 것이었으며 정답은 1번입니다. 이제 오늘 잘 아는 물난리라고 하는 최종 발음이죠. 물론 과정으로 보면은 니은 리을이 먼저 만났다 치고 물난리. 자, 두 번째 다시 니은 리을이 또 만나게 된 거니까 두 번의 유음화가 있었죠. 최종 발음으로 보니까 리을이 하나, 둘, 셋, 네 개, 리을이 유음이 네 개나 있어요. 물난리, 물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비음, 이 아닌 소리가 비음, 즉 니은, 미음으로, 미음, 이응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아니라 니은, 리을이 만나 리을,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가 되겠습니다. 최종 발음까지 고쳐드렸어요. 물난리 말이죠.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자, 끓이다라고 하는 것도 물을 끓이다도 되고요. 사람의 속을 끓이다 이런 것도 되겠죠. 역시 히읗 받침이 사라졌어요. 발음에서. 자음 탈락, 음은 탈락이고요. 자, 국외음만 안 해도 되죠. 해도 이제 디귿, 이 몸 앞에서 지읒. 지편전도 비읍과 히읗이 만났기 때문에 최종 발음은 지편전이 되어서 자음 축약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머지 우리 지편전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로마자 표기법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로마자에 의하면 이것은 스타카토처럼 그냥 그대로 표기대로 집, 그리고 현, 그리고 전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체현은 축약하지 않는다. 발음은 피읍으로 축약이 됐지만 로마자 표기법에 의하면 H를 살려줘야 된다라는 표기대로 갔어야 되는 것은 로마자 표기법의 일종의 예외죠. 예외. 소리대로 전 게 아니라서. 그래서 유음화에 물난리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끓이다, 해돋이, 지편전까지. 자, 22번입니다. 역시 처음 보는 문제지만 앞에서 우리는 모음체계에 대해서 공부했던 이의 의어와 우오 위의 신모음체계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 의도는 입술 모양이 변한다고 했으니까 변하면은 무슨 모음이라고요? 이중 모음이라는 거죠. 입 모양이 변한다, 입술 모양이 변한다 이런 것들을 이중 모음이라고 하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을 단모음이라고 했겠죠. 그러면 이중 모음은 11개. 단모음은 10개, 합쳐서 모음이 21개라고 하는 이제 편안한 개수들을 외우고 있으시죠? 그래서 발음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중에 정답 3번의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전 배열 순서에 의와 이 사이에 들어간다고 했었던 의 이렇게 분명히 입술 모양이 변합니다. 자, 그런데 2번은 우리가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분명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약속으로는 단모음이에요. 하지만 실제 발음으로 보면 살짝 변하죠. 물론 위는 발음 기호상으로도 이렇게 우와 이 사이의 발음처럼 이렇게 벌어지지만 그래도 단모음인데 모음 발음 기호는 하나밖에 없고요. 반면 외는 조금 달라요. 변하기는 변하는데 라고 발음하는 것이 원칙 외라고 발음하는 게 허용이 되죠. 솔직히 말하면 이 발음들이 큰 구별이 어렵잖아요. 예전에 한 적이 있지만 뭐 외삼촌, 그럼 외삼촌이라는 발음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허용처럼 하죠. 외삼촌, 입이 벌어지듯이 외삼촌. 그러나 이론적인 원칙은 외삼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발음하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발음 기호상으로는 둘 다 되지만 단모음이냐 이중모음이냐 그러면 단모음이라고 약속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모음 체계와 관련된 이야기, 모음 표현과 관련된 이야기, 이의 의어와 오, 위, 외를 기준으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23번입니다. 자, 요 문제에도 학생들이 살짝 오답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신라와 동화의 방향이 같냐 다르냐고 그랬어요. 이것은 유음하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유음하는 그냥 자음 동화 중에 또는 우리가 의문의 변동 중에서 유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지만 유음하를 묻는 것이 아니라 동화의 방향은
결국 앞이 변했냐, 뒤가 변했냐 지금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했던 것처럼 앞이 변했으니까 앞이 변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앞이 변하면 역행, 이응이라고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앞이 변하면 역행. 그럼 이제 나머지는 안 해도 되겠죠. 뒤가 변하면 순행, 둘 다 변하면 서로상자 상호동화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 2, 3, 4 중에 앞이 변했느냐, 뒤가 변했느냐 하고 살폈더니 앞뒤의 기준으로 말하면은 니은과 리을을 보라는 거죠. 신선로에서의 신자니까 뒤에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를 물어서 최종 발음이 신설로가 된 거잖아요. 어디 우리가 한식집 같은 데 가보면은 게 노쇠 같은 데다가 끓여서 국 같은 거, 여러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같이 먹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신설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신선들이 먹는 것처럼 푸짐하게 거하게 우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앞이냐 뒤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앞이 변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역행동화라고 합니다. 자, 이 비슷한 예가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바에 의하면 대괄령 이런 거 있잖아요. 대자를 빼고 둘 사이의 관계, 니은, 리을을 보라고 해서 앞이 변하는 역행, 대괄령이 되겠습니다. 광할루 이런 거 다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나 나머지 길루는 뒤가 변했으니까 순행, 다시 설날도 뒤가 변했으니까 순행. 독립은 비음화지만 둘 다 변했기 때문에 상호동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넓은 의미에서의 이게 유음하냐 비음하냐라고 묻는 줄 알았다면 3번이라는 오답이 가능해요. 하지만 비음화, 유음화라는 것은 자음동화의 종류가 다른 것이고 이것은 동화의 방향을 물었기 때문에 앞이냐 뒤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역행순행이라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과거에도 서울시 7급 문제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역행순행 아니면은 상호 뭐 똑같이 변하면 완전 다르게 변하면 불완전 동화 이런 동화의 종류도 이론서에는 제가 수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발음 기호 통하여서 읽어보면 신설로 알겠죠? 신선로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나머지는 역시 길룬, 설날, 독립까지. 그래서 23번이었고요. 자, 이제 24번으로 갑니다. 자, 순서에 맞게 배열한 거죠. 이것도 의외로 오답자들이 있더라고요. 자, 순서에 맞는데 핵심적인 단어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이제 분석, 나누어서 언어의 요소로, 언어의 구조로 우리가 나누었을 때 당연히 문장을 쪼개놓고 보니까 도막도막에 마디라는 말이 이미 그대로 들어있는 절이어야 되잖아요. 말의 단위가 되는 것이 마디 절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절을 좀 더 작은 단위로 분석을 하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 이미 했으니까 의미의 최소 단위 형태소가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형태소는 자립이냐 의존이냐로 나누었으니까 뭐 형태소라는 니은이 그대로 이어지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원칙적으로 무엇을 분석한 단위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단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일반적으로 보면 어절, 얘 때문에 이제 고난도가 됐을 수는 있겠어요. 보니까 2, 3번은 앞에까지 같았거든요. 그래서 단어라는 것은 어절 플러스 제가 조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의 역시 어절이 그대로 한 단어가 될 수도 있다. 단어는 어절 플러스 조사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각의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본다고 했어요. 단어는 어절 플러스 조사.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절과는 비슷하겠죠. 띄어쓰기의 단위와 비슷한데 조사는 예외로 보기로 했다고 했어요. 예외로. 자, 이래서 어절이 디귿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분석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문제 속에서도 보이지만 분석이라는 지문 안에 있는 언어의 단위를 전체에서 부분으로 쪼갠 것이죠. 물론 최소 단위에서 최대 단위로 나가기도 했었어요. 음운 또는 음소라고 했던 것도 있었고요. 음운과 음절 또는 형태소, 단어, 어절, 구, 문장, 문단 그리고 역시 넓게 글, 담화까지 최대 단위까지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형태소의 개수입니다.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살짝 겁이 나기도 해요. 이유는 한 끗 차이였어, 한 끗 차이. 근데 나오는 예시들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정답 3번으로 가서 나눠봅시다. 철수가 헛손질을 하였
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형태소의 개수가 9개. 이미 우리가 이론 시간에 쪼갰던 연습처럼 했다도 축약이기 때문에 기본형, 원형을 기준으로 하이었다. 유일한 여불규칙이라서 엿이 온 거지. 사실은 쪼갠다면 하었다. 엇이 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었다, 았다처럼. 그래서 3개가 될 것이고. 물론 헛선질은 이미 어근 앞뒤에 접사가 붙은 파생어, 2차적인 단계를 거친 파생법에 의한 파생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론적으로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개수를 살펴보았더니 처리는 걸음에서의 걸음을 2개로 나누는 게 걷다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분석하라면 걷 플러스 아까처럼 말하면 이 형태예요. 걷다와 걸 자체는 이 형태, 어간의 이 형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명사인 걸음이 지금 된 거예요. 전미사가 들어갔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불규칙 활용에 의해서 리을로 변한 것이므로 형태소를 나눌 때는 2개라고 쪼개야 됩니다. 처리는 걸음, 이, 매우, 빠르다 이래서 8개가 되겠고요. 자, 이번도 어려울 게 없죠. 영미가 아빠에게 잡히었다. 그래서 역시 8개가 됩니다. 잡혔다가 원래 4개였다라는 걸 알죠? 기본형은 잡히다. 어간은 잡히, 어근은 잡, 접사는 히, 서나말어미는 어말어미는 다. 이렇게 해서 형태소 4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천천히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4번도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 그래서 역시 똑같이 8개가 되겠습니다.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 뭐 전혀 지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끗 차이기는 했으나 9개와 8개들이 좀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거라서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큰 부담은 없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26번입니다. 여전히 뭐 개수 문제들이 남기는 한데요. 그래도 단어는 쉬운 거라고 했어요. 일관되게 했기 때문에 단어의 개수 어절의 조사로 충실하게 갑시다. 자, 그랬더니 다시 띄어쓰기 단위로 본다면 이미 띄어써서 드렸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 어절에 그리고 조사 확인할 수 있었죠. 첫눈 이에 하나, 앞마당에서 둘, 눈사람을 셋. 그래서 조사가 3개가 있군요. 당연히 합쳐서 8개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와 상관없이 형태소의 개수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도전할 만하죠. 늘 얘기했지만 형태소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모두 순우리말일 때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한자가 막 섞여 있고 이러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문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형태소의 개수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자, 불러주실래요? 첫, 눈, 이, 내리어, 안마당에서, 눈, 사람을, 만들, 얻다 이렇게 나누었으므로 전체 형태소의 개수는 14개가 되었네요. 특히 에서는 조사 하나라고 했어요. 에서라는 부사격 조사, 에서, 에게, 으로, 로서, 로서 이런 것들은 다 조사가 하나예요. 음절은 2글자이지만 하지만 뭐 앞마당에는 이라든지 에도라든지 에만이라든지 이렇게 보조사 은는 도만이 결합된 이음절이었다면 그때는 조사도 2개, 형태소도 2개, 단어도 2개 원래 이렇게 보아야 하죠. 격조사에 보조사가 붙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단어 8개. 자, 17번입니다. 자, 이제 단일어에 해당하는 것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형태소가 하나이거나 단순 기본형 단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형태소가 하나인 메아리는 원래 메아리죠. 복숭아도 원래 복숭아죠. 복숭아를 어떻게 복과 숭아 뭐 이렇게 못 나누잖아요. 메아리를 메아리 이렇게 못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나브로라는 애초에 시험용 단일어와 그리고 도시락 같은 거 이것도 순우리말이기 때문에 도시락도 도시락이죠. 형태소 하나라고 했어요. 메아리도 하나, 복숭아도 하나 이렇게 해서 각각의 형태소 하나의 단일어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도 보면 구름도 뭐 구름이죠. 어떻게 설명 못해요. 활짝도 그냥 활짝이죠. 예쁘다도 단순 기본형의 예쁘다 단일어 맞습니다. 하지만 참기름은 참깨로 만든 기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참이라는 것이 품질이 좋은이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이제 해석되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참깨도 파생어, 참기름도 파생어, 뭐 참교육도 파생어 이런 거, 참뜻도 파생어, 참이 들어가면 다 파생어라고 봐야 되고요. 자, 늙음악도 어형이 변하긴 했지만 늑 플러스 음악이라는 특이한 전미사가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리난 대로 지금 적은 거예요. 그래도 형태소도 2개인 파생어가 됩니다.
자, 4번은 둘 다 같은 다로 끝나는 기본형 같지만 얘는 뭐 예쁘다의 단순 기본형의 단일어인 반면 공부하다는 명사 플러스 하라고 했었잖아요. 공부라고 하는 한자어에 명사에 하가 오는 것은 100% 파생어가 됩니다. 이미 우리는 건강하다는 파생어, 그러나 기본형 두 개 만났던 좋아하다, 아니면 뭐 기뻐하다, 슬퍼하다 이런 것들은 일단 합성어의 개념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기 때문에 명사에 하는 파생어, 공부하다, 건강하다, 행복하다, 사랑하다 다 파생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단일어도 분명히 있었지만 구름 활짝 예쁘다만 단일어로 파생어의 나머지들이 지금 다 되겠네요. 참기름, 늙음악, 공부하다였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뭔가 길어 보이기는 했는데요. 신, 바람, 볶는다, 먹는다가 단일어군요. 특히 단순 기본형 볶다, 먹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2번이야 덧대었던 덧신의 접두사부터 심하게 볶다라는 뜻을 더해주는 접두사가 결합되어 있는 파생어. 특히 들볶다 주의해야 돼요. 들다 볶다가 아니고요. 심하게 볶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막에도 형태는 변했지만 막 플러스 에, 이희리기 우구추의 파생어인데 그런데 이제 니은 디귿의 차이를 알겠네요. 파생어인데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고요. 전미사가 붙은 파생어라는 점에서 굳이 구별할 수는 있겠고요. 자, 리을이야 집, 안, 힘들다인데 이것도 명사, 힘이 들다, 조사가 빠진 것이라는 점에서 만약에 세부적으로 묻는다면 통사적 합성어라고는 할 수 있겠네요. 우리말의 어순이나 단어 배열 순서와 일치하는 거라고 했고요. 자, 반면 2011년 39개 복수 표준어 중 먹거리, 먹을 거리가 아니라 먹거리, 둘 다 표준어이지만 중간에 어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미, 먹다에 먹을이 되어야 되므로 어미 없이 어간의 명사. 감돌다는 감다, 돌다잖아요. 기본형 두 개가 만났으니까 이제는 통사적 합성어, 제가 이런 식으로만 짧게 써도 되겠죠. 여기에 있는 비통사적 합성어와 구별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먹거리, 감돌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비통사적 합성어, 어간의 명사, 어간의 어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에는 실질 형태소가 하나씩 있다라는 말이 꼭 단일어를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즉, 기역은 단일어였지만 니은, 디귿은 파생어잖아요. 하지만 단일어든 파생어든 간에 실질 형태소가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죠. 하나씩 있으니까. 그래서 단일어는 그냥 하나일 뿐, 파생어는 실질의 형식이 붙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리을, 미음은 합성어이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가 두 개였겠죠. 리을, 미음과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이 두 개라는 것은 무조건 합성어라고 보면 되겠죠. 실질 형태소가 둘씩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이죠. 자, 근데 나머지 중에서 단일어인 것은 기역만 단일어이니까 니은,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 미음인 것은 복합어 중에 합성어이니까 맞겠죠. 또 2번도 파생어인 것은 니은, 디귿에만 해당이 되겠고요. 합성어라고 하는 리을, 미음은 맞습니다. 파생어는 니은, 디귿이니까 기역만 하나 지금 틀린 셈이군요. 자, 3번이 어긋난 것이 미음이고 리을은 통사적이니까 순서가 바뀌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시들을 또 범주화했어요. 이런 네모 형태를 주고 그 네모에다가 각각 이런 기호를 붙여놓는 것도 요즘의 문제 유형으로 보면은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도 조금씩 여러분 이제 바꾸어서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29번입니다. 자, 전미사에 의한 파생어 중 품사를 바꿨냐 안 바꿨냐 이거 한번 해야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품사가 전성, 성질이 바뀐 것을 우리는 전미사 중에서도 지배적 접사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품사에 대한 이해 없이 이 합성어 파생어를 공부하면 좀 헷갈려요. 하지만 품사를 공부했다면 이제는 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따라했던 그것, 이 희리기 우구추는 100% 동사. 이 희리기 우구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물론 어근에 붙었을 때 사동이나 피동을 만들었을 때 100% 동사라고 했어요. 물론 사동이나 피동을 만드는 거죠. 문제는 이제 앞에 있는 게 원래 그럼 뭐였냐는 거예요. 원래 어근이 뭐였느냐. 그랬더니 울다도 돋다도 안다도 원래 다 동사였었죠. 그런데 높다만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였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였는데 동사로 품사가 바뀐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동사였는데 다 동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품사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동사, 형용사를 구별하는 기준 4가지.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 그리고 관형사형 는. 그래서 저는 는을 붙이는 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우는이에요. 리을 받침은 울는이라고 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는 되죠. 돋는 되죠. 아이를 안는 되죠. 하지만 높는 이런 말이 없죠. 이것은 그냥 높은 상태. 그래서 높은 밖에 쓸 수 없는 경우고요. 높는다, 높자, 높아라 이런 거 점 안 되고요. 저는 점점을 붙여도 좋다고 했죠. 좋다고 했어요. 점점 울다, 점점 돋다, 점점 안다 되지만 점점 높다 이런 건 안 돼요. 점점 높다는 없고요. 점점 높이는 것은 되죠. 그러니까 높이다가 동사인 셈입니다. 이희리기 우구추는 100% 동사, 이희리기 우구추는 100% 파생어, 이희리기 우구추는 100% 사동이나 피동에서 쓰이는 경우 이희리기 우구추는 어근이 아니죠. 어간에는 들어가죠. 기본형에는 들어간다고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29번까지 왔고요. 이제 30번이 벌써 마지막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15문제들을 하다 보면은 앞쪽에 새로운 단원이 시작할 때는 좀 설명을 길게 하고요. 이렇게 이제 뒤쪽에서 이어질 때는 조금 설명이 짧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고난도였습니다. 30번의 정답률을 보니까 41% 정도로 보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왜 어려웠는지를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수니까. 하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무엇인지를 잘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순서대로 가더라도 날다의 전미사 개, 오늘 역시 비슷한 거 많이 했어요. 마개도 했어요. 덮개, 베개 이런 개들이 있겠죠. 지우개의 개처럼. 자, 역시 김치찌개는 어근어근의 명사니까 얘는 합성어네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해당되지 않을 거고요. 자, 정답다는 역시 명사정에 답다, 스럽다, 롭다 같은 전미사가 들어갔으니까 해당이 되겠죠. 날개가 있고요. 정답다가 있습니다. 역시 장의쟁이 100% 파생어라는 것 외우고 있으시던가요? 그중에 기술자인 석수장이, 미장이, 고리장이를 등을 제외한다면 심술쟁이, 개구쟁이, 욕심쟁이, 점쟁이, 난쟁이 등등까지의 쟁이를 붙이게 되는데 어근과 결합된 이 쟁이가 결국 파생어가 됩니다. 자, 이제 답다스럽다, 롭다, 답다스럽다, 롭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의 파생어. 여전히 품사를 바꾸는 거예요. 명사인 자랑에 형용사인 자랑스럽다로 바뀌었습니다. 자, 반드시도 원래 반듯하다에서 온 말이잖아요. 자세를 반듯하게 이런 거 할 때 전미사 이를 붙였으므로 51항에 해당하는, 저는 시옷담의 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하다가 왔을 때 깨끗이, 따뜻이, 꿋꿋이, 떳떳이 하는 시옷담의 이, 아니면 이희의 표기가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미사가 되면서 품사는 부사가 되겠죠. 반드시라고 말이죠. 자, 한복판에서 학생들이 헷갈렸다면 이것은 접두사 한 때문입니다. 이때 한복판이라는 것은 정 가운데를 뜻하잖아요. 한가운데를 지금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복판에서의 한도 접두사 한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 가운데 한복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 가운데를 지금 뜻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한가운데 이런 거 많이 했어요. 한가운데, 한복판 이럴 때는 가운데 의미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한 길로 다녀라, 밤에는 한 길로, 크다라는 뜻을 더해주는 접두사 한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한창의 뜻을 더하는 한여름, 한겨울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접두사 한이 붙어 있을 때 뜻이 여러 가지니까 정확한 의미까지 살펴주면 좋습니다. 정확한 한가운데, 정확한이라는 의미로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감발이라고 하는 거는 발에 감는 천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발에 감다이기 때문에 이때는 합성어죠. 특히 비통사적 합성어로 많이 했어요. 감다와 발이 결합된 겁니다. 자, 이제 암수의 구별 그래서 암캐의 파생어라는 것. 내려오다는 내리어오다 기본형 두 개가 만난 합성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수가 나왔군요. 역시 하나를 지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개수 문제가 여기 개수의 숫자를 제가 세고 갔었던 거군요. 다시 개수로 보더라도 여기가 세 번째니까 얘는 네 번째에 자랑스럽다. 전미사 이가 왔고요. 접두사 한이 왔으며 마지막 암수의 구별에 암캐. 물론 우리가 수는 맞춤법 문제로도 활용이 되었었던 수놈, 수소, 수고양이나 순양, 순념소, 수지에 숫이 들어가는 경우에 양념쥐 3개, 그리고 우리는 축약까지 포함하여서 수캐, 수커, 수강아지, 수키와 수탉, 수태지, 수탉나기, 수톨저기, 수평아리까지 축약 9개 모두 파생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7개가 되고요. 합성어는 3개가 되네요.
자, 하지만 합성어도 역시 앞에서 단어의 배열 방식에 따라서 보게 되면 김치찌개는 통사적 합성어, 가한발은 어간의 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내려오다도 중간에 어미가 있는, 예전에 내려오다 가지고 질문한 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내려오다, 어미가 중간에 있다는 게 꼭 보여야 됩니다.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30번까지 1주차의 영역으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1. 언어와 국어. 그 다음에 2. 말소리 의문론. 3. 단어의 형성 형태론. 가장 이제 정답률이 낮은, 반대로 오답률이 높은 이와 같은 문제 방식이 이 단어의 형성 방식의 개수로 제가 줄 때, 특히 제가 한 개, 두 개 짧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여러 개 섞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말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하나하나의 이해들이 어마하게 황당하거나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시험에 입각한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좀 더 주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예들만큼은 꼭 이 시험을 통해, 이 단원별 문제 풀이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주차의 과정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만 이건 1순환이니까 또다시 우리는 모든 1순환의 과정을 8주차까지 끝내게 되면 다시 2순환에서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틀리지 않도록. 그래도 틀려요, 여러분. 그래도 틀립니다. 틀려도 상처받지 마시고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했잖아요.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1강 포함해서 2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되셨어요?